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 블로그에 포스팅해드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데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 문제 등 통상 4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4가지 모두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협의 이혼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하는데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첫 번째인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라도 다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 다른 것이 합의가 되지 않지만 부부 사이에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 함은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하기를 원하는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 종류 6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혼시킬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라 함은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외도한 때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손깍지를 끼거나 키스를 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일탈 행위를 말하죠.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하면 반드시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닌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을 방치해두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나타난 악의의 유기를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처와 자식을 놔두고 집을 나간다거나 출가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배우자나 그 부모, 조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즉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하면 단순히 가출하거나 연락이 안 된 지 3년 이상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자체를 모른 지 3년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라 함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회복 불가능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어떠한 사유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회복 불가능하며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격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흡연이나 음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잠자리 횟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잠자리 시 체위 문제도 될 수 있으며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겨드랑이, 암내, 외모, 비만, 종교 문제, 식습관 등등 그 어떠한 문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통상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보십시오. 당연히 되죠. 다만 그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미 파탄이 났고 회복 불가능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그 성격 차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회복 불가능하며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만 된다면 그
사유가 비난받을 만하건 그렇지 않건 가리지 않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어서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재판상 이혼 사유 종류 6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이혼에는 합의가 되는데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요. 아니면은 양육권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요. 아니면 양육비를 얼마 줄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가야 되죠.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가려니 특별히 이혼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재판상 이혼 사유 종류 6가지는 부부 사이에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즉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만 문제되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하는 이유가 이혼에는 합의가 되지만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등 그 어느 하나 이상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하는 데에는 합의가 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양육 문제 등 어떤 것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부부 사이에 이미 이혼하는 데 합의가 되었는데 왜 이혼 사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분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희 솔로몬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증거죠. 물론 증거가 없어도 변론의 전치지 삿바싸움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은 증거 분석 및 수집팀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분석 및 수집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혼 전문서, 증거 수집 및 증거 신청 절차를 집필하고 편찬하였습니다. 증거 분석 및 수집에 관한 실전적인 실력까지 갖춘 바로 저희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